자, 정면 평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정면 평면에 일단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정면 평면에 스케치를 일단 들어와서 여기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스케치 피드백을 연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은 원점에 이렇게 니은자 형식으로 라인을 그려 놓은 상태죠. 피드백이 없는 상태. 명령이 실행됐는데 라인 그리기 명령이 실행됐는데 피드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한번 원점에다가 라인을 그려서 표시를 해볼게요. 이거 오토캐드처럼 또 헷갈렸네. 자, 라인을 원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하나 적당히 그렸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선택하면 종료지만 체인 끝 하면은 라인 명령을 계속 시작점 달리해서 그릴 수가 있죠. 체인 끝으로 해서 끝점 일치 보고 이렇게 두 번째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선택 종료했고요. 이 상황에서 만일에 라인을 들어갔다, 라인 명령을 들어갔다. 지금 이 상황이 피드백이 없는 상황이죠. 제 마우스 커서를 놓은 위치 쪽이, 그죠? 옆에 그림 재료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거를 보면은 만일에 내가 여기에서 라인을 그린다 이거예요. 자, 여기를 라인의 시작점으로 또 잡는데 끝점 일치라는 요 피드백을 보고서 여기를 두 번째 점 한번 잡아 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 놓고 거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는데 여기에 커서를 대는데 그때 아이콘이 일치라는 아이콘으로 뜬다, 요런 이야기예요. 자, 한번 끝점 일치로 해가지고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빼죠. 다른 피드백은 피해서 한 요정도만 해가지고 라인을 그려 놓을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선택이 아니라 체인 끝으로 나오시는 게 좋아요. 체인 끝. 자, 요래 놓고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요. 어디에다 가져다 댔어요? 여기에다가 커서를 댔어요. 그죠? 여기에다 커서를 대니까 피드백 아이콘으로 뭐가 떴습니까? 요렇게 노란색으로 일치라는 피드백이 떴죠.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치 구속 조건을 보고서 라인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으로 수평과 수직 이런 거 보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 라인을 그릴 때 수직과 수평 그런 게 뜨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 갈까? 자, 예를 들어 여기 중간점 이렇게 피드백이 잠깐 떴죠? 여기서 라인을 출발하지는 않아요. 살짝 이렇게 점선 표시 뜨는 걸 보면서 빼요. 그러고 여기서 그냥 빼도 되겠다. 여기서 라인을 클릭해 가지고 두 번째 점을 여기 클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중간점 있는 위치에 커서를 잠깐 댔다가 요렇게 피드백이 나타나는지 보면서 빼자는 거예요. 두 번째 점을 할 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점을 요렇게 여기 클릭했어요. 이렇게 빼면은 X 방향으로 바로 빼면은 이거는 수평 피드백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는 수평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점을 찍기 전에 밑에 있는 선분의 중간점에서 그대로 이렇게 캐드의 객체 추적처럼 이렇게 보면서 따라 올라오는 거,
요 지점을 향해서 오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마저 추적이 일어나게 해주면 노란색으로 짝대기, 즉 수평이라는 강한 구속과 수직이라는 약한 구속, 요것이 색깔이 구분이 되죠. 요거는 노란색 바탕으로 표시가 되고, 요거는 구분이 잘 안 될라나? 요건 흰색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표시가 되죠. 이럴 때 수평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거 강한 구속으로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강한 구속. 얘는 그릴 때만 좀 참조되는 구속, 약한 구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해 보면 뭐만 강한 구속으로 적용이 돼요? 수평만 적용이 돼요. 그죠? 수직은 적용이 안 됐어요. 그죠?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다음 점을 찍을 때 수직 구속은 마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 구속에 대해서 구속보다도 피드백이라는 걸 살펴봤고요. 자, 요쪽에서 또 라인을 시작하는데 요거를 또 연습을 해볼게요. 라인을 시작하는데 이미 여러분은 끝점 일치라는 거 봤을 겁니다. 이미 많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 끝점 일치. 패곡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마우스 커서로 라인 명령을 실행할 때 여기 가져다 대면 제가 이런 식으로 동글뱅이 두 개를 표시하죠.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라인을 그리면은 요게 끝점이 이게 떨어지지 않은 객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댔어요. 요게 끝점 일치라는 피드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할 만한 건 뭡니까? 요런 교차하는 객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요거 트림으로 정리를 많이 하죠. 요소 잘라내기. 그죠? 요소 잘라내기로 정리하는데 지능형을 많이 쓰실 거예요. 지능형을 많이 쓰실 건데 지능형으로 이렇게 툭툭 건들면서 정리를 하신단 말이죠. 이럴 때 요것이 간혹 가다가 요 끝점이 일치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결과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가 트림으로 그 요소 잘라내기 요거로 여러분이 지능형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얘네들이 끝점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요 옵션을 쓰시기 바래요. 요소 잘라내기에서도 코너를 이용해서 남길 부분 방향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 요 가까운 방향 요렇게만 남고 제가 덧칠 안 한 요런 부분은 사라진다는 거죠. 지능형보다는 어떤 면에서 코너라는 옵션이 끝점 일치와 같이 요거 정리할 때가 더 좋습니다. 요거를 뭐 때문에 이야기했느냐? 여러분이 라인을 맞춰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소하게 이렇게 일치가 뜬 상태에서 라인을 그려요. 또는 더블 클릭으로 명령이 종료된다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는데 근소하게 가까이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패곡선이 아니라 계곡선이 하나 이렇게 찌끔하게 남아있죠. 쌤 이거 돌출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가보면 라인이 이렇게 삐져나가 있는 경우가 아주 작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렇게 귀퉁이들을 드래그해서 객체가 있나 없나 보고 그것도 정의 안 되면 라인을 지워가면서 확인을 하고 막 그랬죠. 또는 요소 잘라내기로 코너들을 이렇게 클릭 막 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해보고 찾아내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끝점 일치가 안 되게 요 옵션처럼 요 피드백처럼 끝점 일치가 안 되게 뭔가 그려지는 것들이 은근히 여러분이 스케치를 할 때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끝점 일치. 요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요 피드백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직이나 또 중간점은 앞서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드린 것 같고 교차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교차점 요거는 객체가 요렇게 오토캐드처럼 인터섹트 한 상황일 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요 그림을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합니다. 아이고 참 또 이게 떴네. 어디 봅시다. 요거 꺼 놓고 해놨지. 자, 얘네들을 좀 정리해 놓고요. 이거를 지워 놓고 자, 여기에다가 그냥 교차하기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것만 해 볼게요. 요 상황을 교차하는 점 찾는 거 역시 가보려고 해요. 오토캐드의 인터섹트처럼 요거 찾는 방법을 써볼게요. 라인부터 그래요. 교차하게 이렇게 라인 그린 상태예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이제 라인을 시작할 겁니다. 라인을 시작하는데 제가 커서를 어디를 대는지 잘 보세요. 커서를 먼저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요 라인 근처에 한번 슬쩍 댔다가 요 라인 근처에 슬쩍 댈 거예요. 다 일치 조건을 한 번씩 일치 피드백을 한 번씩 보면서 교차 지점을 향해서 간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커서 되는 거 잘 보세요. 여기에 첫 번째 선분에 슬쩍 커서를 가져다 대서 일치 조건이 뜨게 하죠. 그리고 커서를 이렇게 두 번째 라인으로 슬쩍 갖다 대죠. 그리고 교차 지점쯤에 가져다 대요. 교차 지점에 가져다 대면 아이콘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이 방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라인 근처에 일치 보고서 한번 커서로 한번 일치 이렇게 가져다 대고 두 번째 라인에다가 일치 한번 가져다 대고 그 다음에 교차하는 지점쯤에다가 커서를 마저 가져다 대면 이렇게 교차라는 피드백이 뜬다는 거죠. 자, 성공하셨나요 다들?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 표식이 떴을 때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토캐드에서 INT 교차점에서 하는 것처럼 오스냅 INT에서 하는 것처럼 라인 객체를 그려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거 잘 성공하셨으면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직각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지금 연습했던 거는 살짝쿵 지워놓고 윈도우로 셀렉트해서 이렇게는 지워놓고 먼저 경사로 끝점 일치 보고 이렇게 경사지게 선분을 하나 그려놓고 준비를 할게요. 자, 요래 라인을 그렸어요. 자, 뭐 피드백 해는 것도 괜찮지만 잠깐 갑작스럽게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상태는 패곡선입니까? 계곡선이 있습니까? 계곡선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수평선분 여기에 계곡선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선의 굵기들이 좀 다르죠. 어떤 것들이 굵기가 달라요? 짝대기 두 개씩 표시하는 얘네들은 선의 굵기가 진한가요? 요거 선의 굵기 진하죠? 근데 제가 표시하는 요거 X 표시하는 요거는 선의 굵기가 다르죠? 아하, 여기 계곡선 근처에 있는 거는 선의 굵기가 가늘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피처 생성을 할 때
계곡선이 있습니다. 요런 메시지 띄우면서 그러면은 메시지 띄운다 그러면은 선의 색깔을 잘 보시면 폐곡선을 구성하는 것 중에 계곡선 근처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의 굵기 그런 것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처럼 이 우리가 오토캐드 할 때도 수직하는 지점에서 라인을 그리는 거를 연습을 해볼 수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1번 시작점을 찍고 오토캐드 같았으면 직교 지점 찾을 때는 퍼펜큘라라는 거를 썼죠. 그죠? 퍼펜큘라를 썼어요. 여기를 클릭하고 선 근처로 갈 때 요런 피드백이 나타나면은 여기 직각 또는 수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창에 따라서 틀리죠. 팝업 창에서 뜨는 거는 팝업창에서는 말은 팝업창의 말은 직교로 떴던가, 그 피드백이 팝업창에 뜰 때하고 구속조건 부가 뜰 때하고 약간 요게 차이가 있어요. 여하간 요 표식이 뜨게 두 번째 점을, 요 피드백이 뜨게 두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자, 해볼게요. 라인 그리기에서 임의의 지점 시작합니다. 그리고 커서를 라인 근처에 가져다 대요. 너무 여기다가 그렸나? 잠깐, 너무 가까이 그렸나봐요. 한 여기쯤에서 잡고, 요런 식으로 지금 잡은 게 있는데, 요거 보이시나요? 제 거는 지금 요 점에서 두 번째 점 요거 갈 때 오렌지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렇게 하이라이트 되면서 얘가 직각입니다. 요런 피드백을 이제 띄워주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일치라는 피드백도 보이죠? 되셨나요?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피드백을 보고서 요거를 딱 찍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것이 서로 직각이다, 요런 표시가 뜨기는 합니다. 약간 디스플레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네. 자, 그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 볼게요. 스케치 피드백을 활용한 스케치에서 피드백을 활용한 스케치에서 원점으로부터 수평이라는, 이게 제가 좀 흐리게 해놔가지고 미안한데요. 스캔을 할 때 제가 좀 흐리게, 그때는 잘 스캐너를 다룰 줄 몰라가지고 흐리게 좀 됐습니다. 자, 원점으로부터 이게 수평으로 피드백을 보면서 하는 거는 많이 그려봤어요. 요거는 굳이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 안 해봐도 이해가 되시나요, 기승씨? 그죠? 요렇게 수평 피드백 보면서 그리기도 해요. 그리고 수직 피드백도 보시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수평과 수직도 같이 맞추면서 하는 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각형 그리는 거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중간점 피드백 요런 것들도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차점이랑 요런 것도 한번 쭉 살펴본 셈이고요. 그런 면에서 요소의 삭제 및 선택 요것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요것도 우리가 객체를 지울 때 이야기죠. 객체를 그냥 클릭하고 선택해서 델리트 키 누르거나 마우스 우클릭하면 있는 삭제 요거 선택해도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또 질문, 복습. 일전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키보드 델리트 키가 솔리드웍스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지우는 용으로 클릭을 했는데 델리트 키를 눌렀는데 객체가 안 지워져요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거는 뭐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 할까요? 키보드 설정. 빙고. 박수.
어디였습니까? 도구의 사용자 정의, 요거로 와서 키보드 탭으로 가시면 명령을 델리트, 삭제, 한글로 그냥 삭제로 누르셔도 돼요. 삭제 이렇게 누르면 바로가기 여기에 델리트가 안 먹혀 있으면 이게 다른 단축키 설정을 하다가 델리트 키를 실수로 눌러가지고 다른 단축키로 들어가 있거나 그렇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그랬을 때 요거 델리트 키로 다시 등록해 놓고 쓰시면 돼요. 자, 복습하기 좋아요. 델리트 키 삭제 잘 되죠? 그리고 이제 객체를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오토캐드처럼 크로스 셀렉트, 요렇게 크로스 셀렉트 하면은 어느 객체들이 선택이 될까요? 여기 이 상황에서 1번 찍고 2번 찍고 요런 식으로 셀렉트 하면은 객체가 몇 개 선택이 되나요? 2개.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1번 찍고서 여기 2번 찍어서 요렇게 객체를 선택하면 몇 개가 선택이 되나요? 1개. 그죠? 윈도우와 크로스 셀렉트가 오토캐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웍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죠? 그리고 다중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거는 캐드하고 좀 다른 상황이긴 했어요. 드래그에 의한 선택, 요거 이미 이야기한 셈입니다. 드래그에 의한 선택, 요거 크로스 셀렉트와 윈도우 셀렉트 개념인 셈이죠.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요소에서 선 긋기 하면서 접선호 그리는 거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스케치 도구 추가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도 해봤어요. 자, 스케치 도구에서 요런 요소 분할이나 배경 그림 삽입했던 거, 요 버튼 추가했던 거 한번 빨리 나시는 분들 한번 순서로 이야기해 주실 분. 어떤 순서로 풀다운 메뉴 어디로 가서 한다? 도구 사용자 정의 거기에서 어디로 가요? 왜 옹알이를 하실까? 사용자 정의에서 어느 탭으로 가야 될까요? 명령 탭으로 가고, 명령 탭에서 카테고리는 스케치. 그렇죠. 자, 이게 이런 것도 이주자 평가에 나올 문제예요. 천기누설입니다. 경로 순서를 기술하시오 그러면은 풀다운 메뉴 도구로부터 해가지고 도구로부터 해서 사용자 정의로 왔다가 사용자 정의 창에서 어디로 가요? 명령 탭으로 가서 스케치 카테고리를 선택하죠. 요렇게 해서 버튼들을 꺼낸다. 이런 거를 이제 기술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훅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한번 복습해 봤고요. 전 뜬금 복습 많이 해요. 자, 그러면은 이 핏 스플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맞춤 자유곡선이라는 기능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 사용자 정의에서 현 버전에 요게 남아있나 봤는데 요거 남아있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2007년 버전 기준으로 만든 자료라서 핏 스플라인이 그 현재 버전에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앞전에 제가 그 스케치 도구 추가할 때도 요거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요 자료에 핏 스플라인이라는 요 기능이 있었는데 요거는 굳이 안 써도
뭐 지금 현행 버전에서는 이게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도 이거를 추가를 안 하기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보셨고 자, 여기 거를 한번 해봅시다. PDF로는 11페이지인 셈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형상을 스케치를 하면서 구속을 많이 주게 되는데 구속하는 요령들을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빈번하게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그동안 스케치하면서 아, 이럴 때는 이거를 썼어야 됐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려놨던 거는 다 지워놓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구속이 적용되고 난 후와 전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그림을 가지고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끝점과 끝점을 수평하게 일치할 때 방법이에요. 여기 선의 끝점과 여기 선의 끝점이 서로 Y방향으로 시작점이 위치가 달라요. 그죠? 근데 요 두 점을 선택하고 수평 구속을 주면은 얘네들이 수평한 자리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끝점들이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으로 정렬된다는 거지. 쌤, 어느 선을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따질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요 그림처럼 라인을 두 개 그려봅시다. 원점에 정렬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체인 끝에서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라인 두 개 그리셨나요? 자, 요렇게 라인 두 개를 그리셨으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마저 선택을 할게요. 요렇게 요거를 그냥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두 번째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면 팝업 창이 마우스 커서 근처에 뜨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속성 창에도 보면 구속 조건 부가가 있고요. 그죠? 팝업 창 사라졌다고 놀라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속성에서 구속 조건 부가를 쓰셔도 돼요. 여기서 수평을 찾을게요. 요거서는 요거죠. 구속 조건 부가에서는 요거죠. 자, 수평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 맞추면서 점의 위치가 이렇게 조절되나요? 네. 자, 요렇게 요거 연습해 봤고요. 옆에 클릭해서 해제했고요. 언더 한번 또 해주세요. 컨트롤 Z 누르니까 두 점이 선택만 된 상태죠. 요 상황에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해볼게요. 밑에 그림은 선과 선을 선택했을 때 이야기예요. 선과 선을 선택했을 때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하고 둘을 수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한꺼번에 수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웍스 화면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컨트롤 Z 했을 때 점과 점이 선택된 상태잖아요. 그냥 크로스 셀렉트 해버리시면 두 개의 라인이 다 선택이 되나요? 여기에서 팝업 창에서 수직이라는 조건을 선택을 해볼까요? 구속 조건 부가에서는 두 번째 거죠? 수직. 요거 눌러봅시다. 그림처럼 되나요? 기승씨 오케이? 선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따르게 됐어요. 자, 요거 수직으로 맞추는 거 해봤고요. 다음 화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웍스 화면은 컨트롤 Z 언더 해놓은 상태로 해주세요. 언더 해놓은 상태로 해주세요. 12페이지의 그림은 요거는 선과 끝점을 일치 구속시킬 때예요. 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을 때 선을 선택해 놓고 다른 선분의 끝점을 선택하면 이거 일치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현재 이 선을 그냥 선택할게요. 먼저 이 선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라인의 끝점 요거 클릭해요. 일치 있나요? 붙여요. 어머 쌤, 저쪽으로 가서 붙는 게 아닌데요? 이 선의 방향성대로 얘는 늘어났고 요거는 결과적으로 연장하면은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하고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백을 클릭해서 한번 해제했다가 여백을 한번 클릭해주고 요 라인의 끝점 클릭해서 쭉 당겨주면 이게 시각적으로 똑같아지나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까지 보셨으면 다음 단계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 컨트롤 Z 아까 최초 상태 정도로 되돌려 넣고요. 웍스는 컨트롤 ZZ 두 번 정도 하면은 요 상황으로 되돌아가죠. 자, 이번에는 끝점 병합이라는 기능이에요.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병합이라는 기능을 쓰면은 두 선의 끝점들이 서로 병합해서 붙는다는 것이에요. 병합. 자, 요거도 보자면, 자, 우리는 언더 해가지고 요 상황으로 왔죠. 자,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선택했어요. 컨트롤 키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점 병합 아이콘 색깔은 약간 달라졌죠. PDF랑. 그죠? 점 병합 찾으셨나요? 맨 밑에 속성창에서는 맨 밑에 구속 조건 부가에 있죠. 자, 요거 점 병합 찾으시고 눌러주시면 요거 마침 끝점 일치로 라인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자료는 역시 언더 한번 해봅니다. 언더 한번 해놓은 상태에서 여백을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과 선이 있는데 서로 직각이 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 자체를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선을 선택하고 얘네들의 구속 조건 부가를 직각으로 이렇게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서 붙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렬이 되는 거죠. 자, 봅니다. 자, 두 개의 선 선택할 때 빨리 가는 게 어떤 거예요? 크로스 셀렉트 하면 그냥 빠르죠. 이렇게 해놓고 구속 조건 부가에서 어느 거 주시면 돼요? 직각이죠. 그림처럼 되나요? 약간은 우리 거는 지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거는 약간 떨어져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요거 직각 표시 다 뜨셨으면 역시 요거 확인하셨으면 컨트롤 Z로 되돌려 놓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평행 구속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요 자료에서는 선과 선을 평행하게 한다 했는데 세 개를 선택하고
평행 주는 거 있어요. 근데 3개까지 그릴 필요 없이 우리가 해놓은 것처럼 2개의 선만 그려놓고 평행을 연습해봐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봅니다. 자, 요것도 역시 크로스 셀렉트 해서 자, 얘네를 구속 조건 부과하는데 평행 있나요? 자, 이렇게 평행 선택하면 쌤 어느 거 기준으로 이게 평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지금 따질 필요 없어요. 왜? 요 놈이 먼저 치수 구속이나 위치에 대한 구속이 원점과의 관계로 잡혀 있건 그러면 얘 기준으로 얘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만일에 또 요 놈이 원점에 대해서 치수나 위치에 구속이 돼 있으면 요것이 요거에 맞춰서 수평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거에 구속이 되는 것이냐 이거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평행 조건 연습해 보셨으면은 언도해 주시고요. 2개 이상의 선을 가지고서 요거 동일선상이라는 구속인데요. 동일선상이라는 구속인데 우리가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이 선을 그려놓고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야 되네? 고를 때가 있겠어요. 고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시 얘네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볼게요. 크로스로 셀렉트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동일선상 있나요? 있죠? 동일선상 요거 눌러봐요. 정렬이 되나요? 오, 희한하네. 그죠? 자, 그러면 역시 컨트롤 Z 해서 되돌려 놓고 동일선상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고, 자, 이번에는 요거 교차라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요거 잘 보세요. 그림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잘 보시기 바래요. 2개의 선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어디를 선택하라고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서클의 센터를 클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교차로 정렬이 된다는 거 가봅니다. 우리 거에서는 뭐를 추가해야 되겠어요? 서클을 하나 추가해야겠죠?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끌어주면 원그리기 바로 할 수 있죠? 제 거 화면이 참 돌아가서 아까부터 그랬군요. 아유, 미안해요. 화면이 돌아간지도 모르고 계속 설명하고 있었네. 자, 요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요? 선을 선택하고 선을 컨트롤 키로 이렇게 다중 선택해 놓고 어디를 선택해요? 점. 서클의 센터 점이죠. 그랬을 때 구속 조건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교차. 라인 객체가 이렇게 센터에 교차하면서 정렬이 돼버리나요? 요거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이거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쓱쓱 그려놓고, 이렇게 라인을 쓱쓱 그려놓고, 이거 하나 잡고 센터점하고 일치 잡고, 이거 라인 잡고 센터점 잡고 일치 잡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겠죠. 그런데 방금 한 것처럼 이 교차 기능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라인 2개 선택하고서 센터점을 역시 컨트롤 키로 같이 선택하고, 교차라는 이 기능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요거 넣을 수 있잖아요. 자, 요거 안 되신 분 있나요? 네, 요렇게 숨어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형상 구속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두 선과 한 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교차 잡아줬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하게 가봅시다. 선이 있고 원이나 호일 때도 가능해요. 요거를 선택해서 탄젠트하게 구속을 준다는 거. 요거 예제 풀면서 우리가 살펴보긴 했어요. 스케치 예제 풀면서 살펴보긴 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할 때, 자, 요거를 크로스로 요렇게 셀렉트하면, 민석씨, 요러면 뭐하고 뭐가 선택이 돼요? 원하고 선하고 선택이 되죠. 자, 요렇게 크로스 셀렉트 바로 해버리면 뭐가 뜨나요? 탄젠트. 요거 줄 수가 있죠. 자, 요런 거 예제를 풀다가 요런 예제 한 적이 있죠. 요런 예제 할 때 제가 서클 그리자 그러고 라인 그리자 그러고 요 서클 그리자 그러고 얘네들을 선택할 때 크로스 셀렉트하고 바로 탄젠트 주고 이런 적 많았어요. 컨트롤로 선택해도 됐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탄젠트 구속 많이 줬었어요. 이거 이미 우리가 예제를 풀면서 먼저 한번 맛본 기능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얘는 고정이라는 건데, 고정은 스케치 구속을 할 때 지금은 알아두시면 불편해요. 오히려 요거는 패스하고 넘어가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설계할 때 사실은 어떤 부품의 위치를 임시로 고정하고 그런 거를 계산할 때, 내가 예측할 때 쓰는 게 좋아서 이런 거는 패스하는 게 낫겠다 싶고요. 바로 넘겼습니다. 16페이지 쪽인 셈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원과 원이 동심되는 거, 두 개 떨어진 원을 갖다가 다중 선택하고 구속 조건을 줘서 동심 맞춘다는 거, 요거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고 페이지를 넘겨서 좀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 밑에 보면은 한 점과 현점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일원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또 동등이라는 조건도 있고요. 이거 원 두 개 그려놓고 한꺼번에 얘네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려진 것들은 지워놓고 말씀드릴게요. 요거 지워놓고 원 두 개를 자료에 있는 것처럼 중심을 달리해서 떨어뜨려서 두 개의 원을 잡아 놓을게요. 되셨나요? 먼저 동심을 생각해 볼게요. 동심은 원의 중심이 똑같은 애들이죠. 이렇게 셀렉트하면 이게 동심되죠. 요거는 이해돼요, 그죠? 자, 컨트롤 Z 해놓고, 자,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등은 뭐예요? 크기가 같다라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 크기가 같다, 요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동등, 잠깐 컨트롤 Z 또 해놓고, 동일원은 무슨 개념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일원은 앞서 요런 거 이야기 한 적이 있긴 있어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에? 동일원이라는 요 개념에는 크기와 중심이 다 일치한다라는 게 합쳐져 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동일원 클릭해 봅니다. 중심 같아지죠? 크기 같아지죠? 두 개의 서클이 완전히 일치하게 겹쳐지는 스타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동일원 개념을 갖다가 동등하고 동심하고 앞에 페이지에 동심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중간점 이런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런 예제를 연습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이 예제들을 이미 연습을 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피드백과 구속 조건 부여하는 것들 한번 체크하면서 봤는데 그동안 쓰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